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아 개방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학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함께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앞부분을 좀 리피트해서 함께 다시 자아 개방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어떤 면으로 해서 우리가 자아 개방을 할 때, 다시 말하는 자기 개방을 할 때 서툴렀던 점들, 그래서 상대들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앞부분을 조금 리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아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개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 등에 대해서 타인이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아 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isclosure라고 하는데, 그 self disclosure라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오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개방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좋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일, 결정 같은 것을 이해하기를 꺼립니다. 왜? 나라는 사람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숨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방에 어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불리할까봐, 또는 나를 싫어할까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죠. 나를 또 이상하게 볼까봐, 관계가 좋지 않을까봐,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방은 감성의 정화작용을 돕는다 그랬어요. 정화작용을. 그래서 우리가 그 카타르시스다.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는 본인이,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흠이라고 얘기할까요? 남들이 싫어하는 그 점을 상대에 의해서 그 점을 내가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카타르시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개방은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의 정화작용을 돕는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더 편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신뢰를 돕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원칙이 있는데요. 자아 개방에 대한 그 원칙은 어떻게 따지냐면요, 이렇게 따집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초점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초점이 무엇인지, 그 상대방이 말하는 다시 말하는 주제,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얘기했는데 대학생 같은 말을 한다든지, 어린아이가 얘기했는데 어른아이의 감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지 말아야,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거나 반복되는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방을 할 때, 상대방에게 나를 표출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신뢰로운 관계 형성 후에, 서로의 신뢰를 쌓은 후에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 개방한다고 자기의 뭐 단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신뢰이면서 자기를 너무 낮추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방 시에는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반드시 함께 표출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의 뭐뭐한 행동을 보니 나의 무엇이 무엇하다, 이런 감정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들은 얘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자아 개방을 할 때에는 당신의 예를 들어서죠, 너무 앞서간 행동을 보니 나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한 자기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일단 자아 개방에 대한 흥미 요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는 그 문제나 그러한 그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사실의 개방일지라도, 자아 개방일지라도 그 당시 자신의 정서를 결부시켜 개방하면 더욱더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가 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아 개방은요, 상대방과의 어떤 접촉성과 신뢰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정서를 나 스스로의 정서를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식이 있는데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우선 이 공식을 보기 위해서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야 된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요. 파악이 되면 메시지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찾아줘야 돼요. 공동 관심사죠.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경험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이 상대방이 현재 괴로워하거나 고민하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건강과 관련 없는 뭐 운동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뭐 예전에 아팠었는데 어떤 약을 먹었더니 낯설하기보다는 예전에 어떠한 질병 증상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처방을 했더니 어떻게 낫고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반영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 중에는 자아 공식을 통해서 함께 상대방에게 개방 오픈 클로즈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조금 앞서서 했던 자기 개방의 훈련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 개방은 상대방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죠.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을 말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고 자기의 개방을 하기 위해서, 자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은 곤란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차라리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상대방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할 시기와 정도를 잘 고려하고 초기부터 너무 많은 개방을 하면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이 바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상대가 먼저 고민거리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고민거리가 배가 되고 3배가 돼갖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하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입장을 잘 판단을 해서 자아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인데, 예를 들어서요. 자, 첫 번째 자기 개방이죠. 상대방과 심리적인 관계가 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수준. 예를 들면요, 한번 볼까요? 아빠, 애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때 아빠의 대답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빠가. 글쎄, 누구나 놀림을 당할 수는 있단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 어때요? 상대의 질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초점이 뭐예요? 지금 뚱뚱하다고 놀리는 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상대의 질문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상대방에게 자아 개방을 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득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의 질문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뭐예요? 뚱뚱하다고 놀려요. 이게 지금 질문이거든요. 그럼 뚱뚱하다고 놀린다고 그랬을 때, 글쎄 누구나 놀림을 당할 수 있단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아이한테 대한 자아 개방에 따른 자기 개방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봤을 때 자기 개방,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자진해서 주지 않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빠, 애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라고 얘기했을 때 뚱뚱하다라고 놀리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빠도 뚱뚱한, 그러니까 살이 찔 만한 음식만 먹어서 뚱뚱했었잖니. 그런데 요즘은 나는 싫어들어도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몸의 균형이 잡혔다. 자, 어때? 상대의 질문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식하지 말도록 해. 강요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편식하지 말도록 해.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왜 공부를 못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하나의 초점을 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때 나도 옛날엔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서 뚱뚱했잖아. 그런데 요즘은 나는 싫어도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하니까 몸의 균형이 잡히더구나. 어떠해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데요? 자기가 뚱뚱해서 현재 뭘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자기 개방. 이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야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잡히더구나. 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초점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어때요? 자기 개방 또는 자기 자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주 적당한 질문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요. 자기 개방, 상대방의 관심과 그 다음에 일치하는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진해서 제공하는 수준이에요. 이것도 크게 썩 좋지 않은 겁니다. 아빠, 얘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그러면 아빠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 역시 아빠도 어릴 때 살이 쪘다고 놀림을 받았지. 그래도 나는 그런 말에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 뭐 중요한 일이 아니야. 사람은 마음씨가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때요, 이거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나 역시도 살이 쪘다고, 그죠? 놀림을 받았지. 여기에 대한 초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래도 누구예요? 난 개의치 않았어. 뚱뚱하든 말랐든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사람은 마음씨가 어때요? 중요한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거는 충고예요. 충고. 그죠? 자기 개방이 아닌 것입니다. 조언이나 충고지 적절한 자기 개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 개방은 뭐예요? 카타르시스, 즉 정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정화. 정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같은 동의를 얻고 이해를 하거나 상대방이 이 정화,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그 말의 뜻을 알고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그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자기 개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수준의 자기 개방은 상대방의 관심, 흥미, 일치되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아빠 얘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라고 했을 때 아빠는 예전에 살이 너무 쪄서 애들이 나보고 찐빵이라고 불렀어. 뭐 돼지라고 불렀어. 그런데 신체적 열등감 때문에 너무 우울한 시절을 보냈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때, 어릴 때보다 고등학교 때 살이 너무 아주 구체적이죠. 언제? 옛날에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뭐예요? 지금 뚱뚱하다고 놀려있는 이 제목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것을 받아치는 거예요. 요 문제입니다. 얘가 제일 하려고 하는 게 이 뚱뚱하다고 놀림 받은 게 지금 포커스예요. 살이 너무 쪄서 애들이 나보고 찐빵이라고 불렀단다. 아빠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난 신체적인 열등감 때문에 때 고등학교 때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지. 충분히 딸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딸도 지금 현재 어때요? 우울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장난삼아 별명을 불렀지만 여긴 뚱뚱하다고만 놀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뚱뚱하다는 뭐 뚱땡이 뭐 이런 말을 붙였을 수도 있죠. 뭐 심하게는 뭐 돼지라고 놀렸을 수도 있죠. 그때 감정이 어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 여기 애들은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차마 그거는 여기다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읽었어요? 아빠가 읽었다고요. 난 정말 어땠어요? 죽고 싶었어요. 얘도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말은 못했을 따름이에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아빠 마음은 참 힘들었단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방이 아주 완전한 자기 개방이다. 구체적으로 자기 개방, 아빠는 자신의 딸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개방했고, 또 그것이 곧 딸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는 것을 딸에게 어떻게 됐어요? 충분히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죠? 자기 개방을 했다. 아빠는 자신의 딸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딸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는 것을 딸에게 인식시켰어요. 그래서 딸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어떤 정화가 되는 그러한 기분을 느껴서 자기 딸에게는 충분하게 전달을 했다. 자기 개방을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었는데요.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 자, 하나를 볼게요. 상대방과 심리적인 관계가 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수준이에요, 지금. 자,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아요. 저와 노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때요? 참 속상해요. 그죠? 어때요? 여기를 참 속상한 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이 놀고 싶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애들이 잘 대해주질 않아요. 이랬을 때 선생님이 이런 포인트와 포커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누구나 다 따돌리면 당해 라고 얘기했다면 볼까요? 선생님이죠. 글쎄 누구나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단다. 이렇게 탁 끝내버리면 자기의 경험했던 거, 이게 자기 개방은 자기의 경험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완전히 위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되는 정보를 주기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거나 이 사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의 뭐예요? 경험과 관련되는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결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B번에 보면 자기 개방의 B번으로 보면 두 번째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는데 개인적인 정보는 자진해서 주지 않는 수준이에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어디에요?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데 노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땠어요? 결론은 참 속상해요. 이 친구는 왜 속상한 거예요? 놀이에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요. 근데 얘의 감정이 어때요? 애들이 잘 대해주지 않는데요. 어때? 저는 같이 놀고 싶은데 애들 상대방 탓을 하죠. 탓보다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야, 너 그렇다면 여기에 저와 노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노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네가 노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면 어떻겠니? 그러면 조금 더 애들이 잘 대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한번 제가 준비한 대답을 볼게요. 너 누구한테 노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 대한 답변이에요. 노는 것을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더 잘 놀 수 있겠지. 아마 아빠가 너에게 도움이 되실 거야.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했어요. 예, 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는 것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하는 것을 노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개인적인 정보, 어떻게 하면 잘 놀고 하는 개인 정보가 회피됐고요.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와 같은 비슷한 경험의 여부를 해줬으면 좋을 법했는데 그런 건 없이 그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 요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 제공은 회피했다.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의 여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자진해서 주지 않는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에서 적절한 답변이 안 됐다. 답변이 아니라 자아 개방이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 보면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관심과 일치하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진해서 제공하는 수준이에요. 자, 이 답변은 똑같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아요. 저와 노는 것이 어때요?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땠어요? 참 속상해요. 저는 같이 놀고 싶은데 애들이 잘 대해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도 학교 다닐 적에 한때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죠. 나도 한때는 너처럼 따돌림을 당했어. 그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문제 해결 방식이 너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 한번 볼까요? 나도 누구죠? 선생님도 학교 다닐 적에 한때 뭘 했어요?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 너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때요? 아이한테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이는 어때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사적인 경험과 정보에 대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개방을 한 거예요. 자아 개방을. 이런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경험과 그죠?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더 듣고자 하고 학생은 선생님의 자아 개방에 대해서 바짝 더 앞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준으로 자기 개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뭐예요? 관심과 흥미가 일치되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 다음에 태도를 경험을
그 경험에 대한 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에요. 자, 똑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내 얘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너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면 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대학생들도 요즘 그런 그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쪽에 살 수 있으니까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 끼워주지 않아서 되게 쓸쓸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내 나이 때 겪었던 그 실망이나 자책감,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들, 너도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저와 같이 놀고 싶은 애들이 잘 대해주지 않아요. 하고 볼게요. 답변. 내 얘기를 듣고 보니 언제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도 어디에 야구 시합에 끼워주지 않아서 쓸쓸하고 풀이 죽어 있었던 게 생각나네. 내가 내 나이 때 겪었던 실망감을 지금 너도 느끼고 있는 것 같구나. 어때? 구체적으로 자기 개방을 하죠. 이거는 정말 구체적인 겁니다. 자신의 독특한 또 경험, 어디에요? 야구 시합 경기에 끼워주지 않아서 쓸쓸하고 풀이 죽어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놀고 싶은데 애들이 잘 대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주었던 자신의 그 독특한 경험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때요? 자기 개방, 자신의 독특한 경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적 문제를 한 번 더 해보죠. 이 자아 개방은요, 꼭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은 학우나 또는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이러한 법칙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간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듭니다. 실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실전 문제입니다. 자기 개방의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배워서 이론적으로 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리피트 하시고 계속 다시 읽어보고 또 본인이 어디인가를 해서 아까 지나갔던 그 예문을 가지고 연습하신다면 충분한 자기 개방에 대해서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또는 교수님, 요즘 저는 자꾸 불안하고 잡념이 들어요. 뭐 해요? 불안하고 잡념이 들어서 어디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불안과 잡념이 뭐를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취직은 해야 되는데 그 압박감이 나를 짓눌러요. 지금 불안과 잡념 그 다음에 취직이에요. 이 압박감을 짓누리는데 아주 적절한 건 뭐예요? 내가 공부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일주일 전에 책을 읽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 자, 내가 공부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그죠?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일주일 전에 경험치를 얘기하죠. 그죠?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사소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연구에 집중되지 않아 답답했던 게 생각나는구나. 너도 지금 답답하고 힘들겠구나 라고 같이 동조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그 실전,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기의 경험치를 통해서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러한 어떤 그 훈련,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대화법의 훈련을 통해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실전에서 두 번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3년차 직장인 박대리가 남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 혼자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박대리가 남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서 결론은 뭐예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라서 밥맛도 없고 아예 점심을 먹지를 않아요. 근데 직장에서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군대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고, 보시겠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항상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하죠. 자아개방은 쭉 우리가 연습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그 사람의 문제점을 먼저 앞에 내세웁니다. 그 후에 자기의 경험치를 얘기하죠. 나도 군대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하다고요? 무능하고 열정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어땠어요? 느낌은 정말 어땠어요? 힘들고 외로웠던 생각이 난다. 괴롭고 힘들었던. 그래서 지금 박대리, 이 사람은 박대리라고 그랬죠. 박대리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그 다음 얘기도 같이 나눌 용의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항상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예시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경험치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이거 경험치를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누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열정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어땠어요? 정말 자기의 그때 감정이 힘들고 외로웠던 생각이 나.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박대리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라고 동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경험치와 그리고 구체적인 그 어떤 시대에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한 번 더 볼까요? 이거 자꾸 자기 개방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간관계학을 배우고 있지만 이론적인 관계설이라든지 누가 제창한 설의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인간관계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나를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에 조금 더 제가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회사에 막 입사한 여직원이
말을 꺼내옵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연령대가 높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분들과 대화에 공감대 형성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현재 여직원의 문제는 뭐죠? 나이가 어려 그분들과의 대화의 공감대 형성, 여기 문제예요. 왜? 나이가 어려서, 그 다음에 연령대가 높아서. 연령대가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저는 나이가 어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진실입니다. 말한 것이 전혀 없으니 참 어때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대화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요. 저도 그분들과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직장 상사들이랑 대화가 참 힘드네요. 자, 이분의 말은 뭐죠? 회사 생활이에요, 지금. 어려운 회사 생활이에요. 그럼 처음에 말을 공감대 자아 개방을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선 이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꺼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 상대와 대화가 참 힘들다는 건 뭐예요? 회사 생활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듣고 보니 라고 해서 문제점을 먼저 서두에 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치를 얘기하라고 그랬죠.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 어른들을 만나면 이 사람의 경험치예요. 이 사람의 경험치가 뭐냐면 저는 나이가 어려서 대화에 공감대 형성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이었던 게 생각나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같은 공감대 형성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경험치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뭐 제일 처음에 경험치를 얘기하고 경험치에 대한 그때 심정, 실적인 마음, 진실된 마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걱정거리에 대한 솔루션을 함께 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경심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문경심.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동조하고,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정리. 자기 개방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같은 사적인 얘기를 털어놓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개방은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 같은 것이 상대방에게 창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신뢰 회복을 신뢰성 회복이나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점이나 이런 것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개방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경험, 나에 대한 경험치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 개방의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열려져 있는 나, 그리고 눈 먼 나, 감춰진 나, 그다음에 몰랐던 나,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나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기 개방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에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이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초점이 이 포커스가 뭔지 이 포커스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좀 많이 유식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어휘력이 좀 떨어져 있는 유치원생들한테 대학에 다니는 그 수준의 말을 한다면 유치원생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너무 현혹된 말이라든지 좀 들어서 좀 창피한 얘기라든지 들어서 제3자가 들었을 때도 아주 창피한 어떤 뭐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해서 요건 좀 말이 틀리네요. 자주 사용해서 말아야 한다는데 번복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자주 사용해서 자기의 경험치를 얘기하는 것과 말을 자주 했던 어휘력을 자주 써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학습 정리를 보시면 자기 개방의 공식이 있어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핵심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근데 파악되었다면 파악된 메시지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또 찾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언제, 아까 쭉 경험했듯이 뭐 중학교 2학년 때라든지 내가 군대 있을 때라든지 내가 처음 초창기 때 신입사원이었을 때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 당시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 그때도 나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반영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의 그 상대방이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이해력도 포함이 되고요. 그 어구가 있었죠. 당신의 뭐뭐한 것을 듣고 보니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맨 먼저 상대방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듣고요. 나도 뭐뭐한 것이 있다. 감정적인 것들 경험치가 나왔으면 감정적인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현재는 뭐뭐하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 또는 뭐 그런 정도로 이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조화리 여러분 이제 조화리의 창이라고 하는 잠시 공부해라고 했습니다. 이 조화리 이게 조화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화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조화리 창이라고 이제 명명 지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뜻보다는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그햄의 개념인데 그들이 알파벳을 조합해서 조화리 창이라고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조화리 창에 보시면 우리가 자아 개방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열린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창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열린 창이라는 건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성별, 이름. 성별은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죠. 나의 성별은 남자인 것을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대화의 그 자아 개방을 할 정도의 서로의 상대이기 때문에 이름도 알죠. 이것은 열린 창입니다.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에요. 숨겨진 창은 뭐예요? 히든 에어리어라고 했을 때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나는 알아요. 근데 남은 몰라요. 예를 들면 나만의 비밀, 욕망, 또 숨겨진 기호 같은 것들은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은 모르는 거죠. 여기 돼 있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숨겨진 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창은 뭐예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내 모습이죠. 내 스스로의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신은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아요. 예를 들면 몸에 밴 습관 같은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막 떨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저 교수님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내 모습에 대해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든가 또 자신에 대한 타인의 감정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창이다.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이에요. 이걸 보이지 않는 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의 창이 있는데 나는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든다면 무의식 같은 거, 무의식 중에라고 하죠. 무의식 중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내면을 자신에 대한 개방 정도와 타인으로부터 피드백 정도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